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일어나야 한다면 당신의 몸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무해해 보이는 이 불편함은 실제로는 60세 이상 남성의 60%, 80세 이상 남성의 80%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 전립선이 필사적으로 경고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만 한국 남성의 남성성, 관계, 그리고 건강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숨겨진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당신이 변기에 설 때마다 경고 신호가 당신의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보여주려는 5가지 위험 신호를 공개하고 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당신이 저지를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의 추가적인 화장실 방문으로 시작된 일이 당신을 남자답게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5가지 경고 신호.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수백만 남성들이 경험하지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마다 여러 번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난다면 당신의 전립선이 문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커지기 시작하면 기는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남성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손이 정원 호스를 서서히 조이는 것처럼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방광은 결코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므로 당신은 끊임없이 소변을 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야간 화장실 방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번째 경고 신호는 훨씬 더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소변 시작의 어려움 또는 약한 소변 줄기. 이것은 전립선 비대가 요도를 너무 많이 압박하여 소변이 거의 통과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서서 애를 쓰며 소변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고 마침내 소변 줄기가 나오더라도 예전보다 약하고 힘없이 나옵니다. 62세의 자동차 정비사인 철수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증상들을 2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몰랐던 것은 그의 전립선 비대가 그를 응급실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번째 경고 신호는 의사들이 빈뇨 및 잔뇨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화장실에 가서 정상적인 배뇨를 마친 것 같지만 10분 후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이 느낌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전립선 비대가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번째 경고 신호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는 부분입니다. 배뇨 시 통증 또는 혈뇨. 이것은 단순히 지켜보거나 저절로 나아지기를 바랄 일이 아닙니다. 혈뇨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신장 질환, 심지어 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혈뇨가 비뇨기 증상과 동반될 경우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기 인식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산병원 전문가들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즉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전체를 제어하는 호두 크기의 기관. 대부분의 남성들은 목숨이 달린 문제라 해도 전립선을 그림에서 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호두 크기의 셈은 남성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들을 제어합니다. 전립선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면 당신은 충격받을 것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하며 요도 소변과 정액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관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전립선은 약 4cm 곱하기 3cm 곱하기 2cm 크기이며 무게는 대략 20에서 30g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전립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샘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구성하는 체액의 20에서 30%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액에는 정자가 생존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 없이는 당신의 생식력과 성기능은 극적으로 저하됩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전립선은 또한 정교한 밸브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배뇨 시에는 소변 흐름을 제어하여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 누출을 방지하고 가득 찼을 때 적절한 비움을 허용합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이전에 논의했던 모든 답답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가 당신을 정말 놀라게 할 부분입니다. 전립선은 성적 쾌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르가슴 동안 전립선은 수축하여 정액이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전립선이 염증이 있거나 커지면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지거나 덜 효과적이거나 때로는 불가능해집니다. 58세의 교사인 준혁 씨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통스러운 사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비뇨기과 의사에게 그냥 제가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몰랐던 것은 그의 전립선 염증이 그에게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르가슴의 강도와 만족도를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전립선은 또한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즉 DHT로 전환합니다. DHT는 전립선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더 강력한 형태의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생물학적인 딜레마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미국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숨겨진 연결고리. 여기 이야기가 정말 개인적이 되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 너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과 성 건강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다른 쪽을 파괴합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고통스러운 사정입니다. 오르가슴 시 날카롭고 타는 듯한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종종 전립선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염증은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를 두려움과 불안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발기부전입니다. 전립선 비대가 직접적으로 발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연구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심리적 웰빙과 성적 자신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장실 방문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약한 소변 흐름에 대한 당혹감, 불완전한 비움에 대한 좌절감 모두가 수행 불안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는 직접적인 신체적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전립선에 공급되는 동일한 혈관과 신경 경로가 음경에도 공급됩니다. 염증이나 비대가 이러한 시스템에 방해를 가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성욕 감소입니다. 아산병원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성 전립선 염증은 전반적인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성활동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킵니다. 모든 성적 만남이 통증이나 당혹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섹스를 부정적인 경험과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전립선 문제는 성기능 장애로 이어지고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실제로는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성기능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많은 결혼 생활이 이러한 친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부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거나 심지어 끝이 납니다. 모든 남성에게 다가오는 연령 함정력이 모든 한국 남성이 직면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의 문제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60세가 되면 약 60%의 남성이 어느 정도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겪습니다. 80세가 되면 그 숫자는 80%로 급증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립선 문제에 완벽한 폭풍을 일으키는 호르몬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남아있는 테스토스테론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로 더 효율적으로 전환됩니다. DHT는 전립선 조직에 축적되어 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마치 당신의 전립선이 몸의 다른 부분이 느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된 성장 호르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에스트로겐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문제에 더욱 기여하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유전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전립선 문제에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자신도 전립선 문제를 겪을 위험이 2배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았다면 당신의 가능성은 단순히 약간 높은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요인들이 이 과정을 가속화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이 많고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부족한 불균형한 식단은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생활습관은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질병 발달에 기여합니다. 당신의 남성성을 구할 수 있는 예방 전략 비극적인 사실은 이러한 고통의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전립선 보호에 대해 남성들을 교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암학회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식단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는 토마토와 같이 리코펜이 풍부한 식품이 전립선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소, 과일, 생선, 건강한 지방을 강조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전립선 성장을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지중해 국가들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의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토마토, 올리브 오일, 생선을 많이 섭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인구는 일반적인 서구식 식단을 먹는 한국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문제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품들이 당신의 전립선을 공격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붉은 고기, 가공식품, 과도한 유제품, 정제된 설탕은 모두 전립선 문제를 가속화하는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에 기여합니다. 만약 당신의 식단이 주로 패스트푸드, 식, 가공 스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전립선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골반 부위로의 혈류를 개선하고 건강한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대부분의 날 30분 이상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운동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립선을 지지하며 배뇨 조절과 성기능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골반저 근육을 강화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변을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이세요. 3초간 유지한 다음 3초간 이완하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고 하루에 3번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염증을 악화시키고 건강한 호르몬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 정기적인 사회활동, 또는 당신이 즐기는 취미 등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고 신호가 무시될 때의 위험한 연쇄 반응 전립선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립선 비대가 방광의 완전한 비움을 방해하면 남아있는 소변은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어 요로 감염을 유발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남성의 요로 감염은 감염이 더 멀리 이동해야 하고 더 많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 더 심각합니다. 3년 동안 증상을 무시했던 65세의 민수 씨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는 반복되는 요로 감염으로 고통받았고 항생제로 치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그냥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치료를 받을 때쯤에는 심각한 신장 감염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방광결석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합병증입니다. 전립선이 완전한 비움을 방해하여 소변이 방광에 정체되면 그 소변 속 미네랄이 결정화되어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이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소변 흐름을 완전히 막아 의학적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할 합병증은 신장 손상입니다. 전립선이 소변 흐름을 심하게 제한하면 압력이 전체 비뇨기 계통을 통해 역류합니다. 방광은 막힌 부분을 지나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증가된 압력은 신장을 손상시켜 만성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합병증은 관계를 파괴하고 우울증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증상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화장실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치료 혁명 다행히도 현대의학은 이전 세대에는 없었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오늘날 이용 가능한 치료법들은 종종 비뇨기 기능과 성기능을 보존하거나 심지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알파 차단제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전립선과 방광 경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개선하는 약물입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을 실제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약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이용 가능한 최소 침습 시술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유로리프트와 같은 기술은 작은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커진 전립선 조직을 요도에서 멀리 떨어뜨려 마치 커튼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레줌요법은 수증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전립선 조직을 줄입니다. 이 시술들은 최소한의 회복 시간으로 외래 치료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유로리프트 수술을 받은 59세의 엔지니어 영수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주 만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숙면을 취했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제 아내는 남편을 되찾았다고 말했어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저는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적극적이 되었죠.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능을 포함하여 삶의 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많은 남성들이 성공적인 전립선 치료 후 실제로 성적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더 이상 비뇨기 증상의 스트레스와 불편함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의사를 찾아야 하는가? 특정 증상들은 즉시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혈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켜보거나 나아지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아산병원에 따르면 혈뇨는 신장 결석, 방광암, 신장 질환 또는 공격적인 전립선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체하는 매부는 치료 가능한 상태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변을 볼 수 없는 것도 또 다른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은 급성 요폐라고 불리며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가 요도를 완전히 막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광은 가득 차지만 비울 수 없어 전체 비뇨기 계통에 위험한 압력을 생성합니다. 특히 비뇨기 증상과 동반되는 허리 아래, 골반 또는 허벅지 위쪽의 심한 통증은 전립선 문제가 주변 기관으로 진행되었거나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한암학회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통증은 무시하거나 일반 진통제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덜 극적인 증상이라 할지라도 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일어난다면, 소변 줄기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것 같다면, 또는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면 이 모든 것은 전립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론, 당신의 배뇨 습관과 전립선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단순히 의학적 상식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야간 화장실 방문, 약한 소변 줄기, 불완전하게 비워지는 느낌, 이것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몸의 초기 경고 시스템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그리고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다룬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6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할 것이고 80세 이상 남성의 80%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통계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의료 관리에 대해 내리는 선택이 당신이 그 다수에 속할지 아니면 노년기까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경고 신호는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들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당신을 남자답게 느끼게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성기능, 당신의 자신감,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능력, 당신의 관계.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필요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냉정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변화는 당신의 노년기까지 비뇨기 기능과 성기능을 모두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상이 합병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부정이 수년간의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미래의 당신 그리고 당신의 관계운은 오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 이 조사가 당신의 배뇨 습관에 숨어있는 위험에 눈을 뜨게 했다면 50세 이상 한국 남성을 노리는 또 다른 소리 없는 살인자에 대해 우리가 밝혀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 특종에서 우리는 남성 60%가 매일 사용하는 흔한 가정용 화학 물질이 그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남성성을 비밀리에 파괴하는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발견 뒤에 숨겨진 과학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며 해결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